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개팅 어플은 음지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개팅 어플에서 광고도 워낙 많이 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다양해서 점점 대중화되고 양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외로움을 사무친 사람만 하기보다는 가볍게 클럽이나 포차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호기심으로 어플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플남 어플녀는 다 똑같아, 어플에서 만났다고 날 너무 가볍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편견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은 거죠. 저는 연애 코치를 하면서 저에게 배우는 수강생들에게 경험 삼아 편하게 소개팅 어플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제가 어플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들과 수강생들이 알려주는 최신 앱 트렌드까지 해서 소개팅 어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별로인 어플을 까기보다는 서비스의 장점과 니즈가 확실하게 있는 괜찮은 앱 위주로 7개 정도 장단점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리뷰는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소개팅 어플 특성상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구도가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선택장애를 겪는 경우가 더 많아서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스타일별로 어떤 어플을 하면 좋을지 영상 마지막에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오의 데이트입니다. 매일 정오에 새로운 사람의 카드를 열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의 소소한 활력소 정도로 써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건 가장 오래된 소개팅 어플 중 하나죠. 그래서 흔히 고인물일 거라는 편견이 있기도 한데 해보면 의외로 앱이 오래돼서 그런지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이 폭넓게 있고 이용자도 꽤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남녀 매칭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자는 그 편지를 보고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앱들에 비해 남자들이 진정성 있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시행착오가 적은 편이에요. 진정성 있는 장문의 글들을 보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보너스죠. 단 이것도 오래된 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어플 하는 남자는 다른 어플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 편이에요. 두 번째, 아만다입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 아주 유명한 앱이죠. 가입 시 사진을 보고 기존 회원들이 매력 점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홍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매칭 시스템도 기본에 충실하게 잘 갖춰진 편이고요. 분위기는 정오의 데이트보다 라이트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유명해서 그런 걸까요? 수도권에선 고인물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즉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오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나다가 헤어지면 접속하고 다른 사람 만나다 헤어지면 또 접속하고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선 아직까지 강세고 분위기도 좋고 물도 좋습니다. 수도권도 고인물이라 해도 워낙 외모평가 어플로 유명하다 보니까 호기심에 접속하는 유비들도 종종 있다고 하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세 번째, 글램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앱 광고 보신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일단 이 앱의 장점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훈남 훈녀 성지 같은 느낌이에요. 인스타그램 할 것 같은 모델 느낌 친구들도 많죠. 외모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와의 실제 거리가 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찾는 분한테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캐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유료화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금이 들어갈 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골드스푼입니다. 기본 경제력이나 스펙이 보장된 남자들이 많아서 경제력이나 직업을 중요시하는 여자분이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는 4가지 중 하나를 인증해야 되는데 전문직, 고소득, 외제차, 강남 거주 중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진정성 어필보다는 아예 대놓고 솔직하게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분위기입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 바라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 바라는 분위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안 좋은 관점으로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 느낌, 건물주에 슈퍼카 끌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보이고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이 보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 거죠. 다섯 번째, 스카이피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지하게 만나기 제일 좋은 어플이란 생각이 들어요. 명문대거나 대기업 재직 중인 남자들만 가입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초기엔 현재의 골드스푼 느낌처럼 잘난 걸 뽐내는 남녀들이 많았는데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돼서 무난한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됐더라고요. 학교나 직장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앱들에 비해 남자들의 태도도 진지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보장이 되면서 외모는 2% 부족한 안정된 남자들이 많아서 결혼할 사람 찾기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틴더입니다. 해외에서 핫한 소개팅 앱이라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유학파 출신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국내에 들어온 지 꽤 돼서 대중화된 편이라 유학파가 아니더라도 스펙이나 외모가 특출난 사람과 매칭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고요.
대신 LA에서 건너온 앱이라 그런지 외모나 조건은 멀쩡하지만 가볍게 놀려고 하는 아메리칸 마인드의 남자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빤 LA 스타일. 7번째, 불데이입니다. 블라인드 데이트의 줄임말이라 하더라고요. 대기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소개팅 앱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거 홍보 아닙니다. 홍보비 좀 받고 싶네요. 이 앱의 장점은 지인에게 추천 코드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로그로 치면 티스토리 같은 개념이겠네요.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직장, 외모 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인 소개팅의 앱 버전 느낌이랄까요? 그런 시스템 때문이라 그런지 매칭됐을 때 남자들이 성실하게 답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대신 풀 자체는 넓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다른 유명 앱들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플별로 스타일이 다양하죠. 자기한테 맞는 분위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자 수강생들, 여자 지인들을 봐도 능력 보는 사람들은 글램보다는 스카이피플을 좋아하고 외모 보는 사람들은 스카이피플보다는 글램을 선호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분들의 스타일별로 어떤 앱을 하면 좋을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하나, 내가 먹히는 장점을 밀어주는 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장점을 좋아해줄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학력이 괜찮다면 스카이피플을, 재력에 자신 있다면 골드스푼을, 외모나 스타일에 자신 있다면 글램을, 지방에 산다면 아만다를, 자유분방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틴더를, 진정성 어필하는 데 자신 있다면 정오의 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린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아무래도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금방금방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소개팅 어플의 경우는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트렌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크게 바뀌는 편이니까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쪼록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였습니다.